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상범이라고 하고요. 현재 개발자 전문 HR 회사 이브레인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한국 최대의 개발자 커뮤니티인 오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오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브레인은 개발자와 회사를 연결해주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가 취업할 때 고려해야 할 좋은 기업의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거를 듣는 분들이 좀 주니어 분들, 학생 및 예비 개발자 그리고 주니어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물론 막 이렇게 10년 차, 20년 차 되면은 뭐 다를 수 있고요. 네, 주니어 분들한테는 결국 사실 처음 한 3년 정도는 성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 그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회사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어떤 회사에 가면 성장할 수 있지? 요즘은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뭐큰 회사? 뭐, 분들이 좋은 회사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들도, 그 회사들도 훌륭한 회사입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꼭 그런 데는 그렇게 큰 회사 아니더라도 좋은 사수가 있고, 정말 좋은 훌륭한 선배 개발자에게 잘 배울 수 있는, 자기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는 그 회사의 규모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갈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회사들의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개발자를 귀히 여기죠. 예, 개발 문화, 그러니까 회사들이 보면 기획 문화, 뭐 디자인 문화 이런 말들은 별로 없어요. 개발 문화라는 말 꼭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개발 문화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곳, 그 개발자를 귀히 여기고, 꼭 뭐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과 그 관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회사, 그런 회사가 개발자들한테 좋은 회사 아닐까 합니다. 너무 뭐 요즘 물론 이제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좋겠죠. 네. 근데 너무 연봉만 보고서는 갔다가 굉장히 큰 피해를 나중에 당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개발자에게는 그 회사 규모보다는 좀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좋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개발자가 좋은 회사를 원하는 것처럼 회사도 이제 능력 있는 개발자를 원할 것 같은데 이브레인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은 대체로 개발자의 어떤 능력을 보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발자를 하면 개발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잘 쳐야겠죠. 그처럼 개발은 당연히 개발을 잘해야죠. 그런데 이 개발을 한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컴퓨터 공학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 역량,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가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을 하드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 이외에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로덕트를 혼자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협력해가면서 일할 수 있을지, 그런 협업 능력, 내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걸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는 않긴 하죠. 네. 아무튼 그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런 네, 좋은 스킬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찾는 편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생인 학생 신분에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까요? 음, 사실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많이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보고 그게 작은 프로젝트든 큰 프로젝트든 그 경험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요. 혼자서만 유튜브 보고 혼자서 온라인으로 막 공부하고 혼자서 책 보고 이렇게 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협업 능력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학교에서 어떤 협업 프로젝트들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팀 단위 프로젝트들을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그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나는 이랬던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부족한 거 없냐 그리고 그런 평가들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최대한 그 실전에서 그 많이 느끼고 많이 얘기 나누고 질문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조금씩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아쉬운 소리 뭐 직설적으로 좀 너는 이거를 못하잖아 라고 뭐 들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가 뭐좀 수용하는 자세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을 좀 키우면 점점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한 그런 여러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에는 주제를 잠깐 바꿔서 5년 전 인터뷰에서 개발자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걸 보았는데요. 그 당시 5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는 개발자들이 얼마만큼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만큼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엄청 많이 개선됐죠. 그런데 많이 개선된 분야들이 있고요. 개선이 아직 안 된 분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주로 이제 인터넷 기업들,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 스타트업들 이런 데들이 뭐 투자도 많이 받고 돈도 잘 벌면서 처우들이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그 회사들과 또 경쟁을 해야 하는 그 안 인터넷 회사들 뭐 이런 데서도 이게 또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 회사들도 그쪽 올라갔는데 아직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여파들이 조금씩 그 관련된 업계들에 또 영향을 미치죠. 이게 뭐 게임 회사들로도 번지고 내지는 뭐 SI 업계, 솔루션 업계 굉장히 다양한 업계의 개발자들이 있는데 아직 사실 솔루션이라든가 SI 업계라든가 이쪽은 전통 IT 기업들에서는 좀 비교적 그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대형 스타트업들이나 뭐 등등 알찬 스타트업들도 있고 것들이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처우들이 많이 좋았는데 글쎄요 한 얼마만큼 이거 숫자로 얘기한다면 그래도 한 3, 40%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상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시장 경제의 도움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좀 사람이나 정부나 뭐 이렇게 그간 했던 노력이나 혹은 좀 자연스러운 방법 말고 개발자들의 처우를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개발자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느냐라는 하소연도 하고, 음, 여러 가지 뭐 주장과 이런 걸 안 한 건 아닌데, 사실 그 업계에서 이렇게 바뀐 거는 뭐 누구 몇 명의 누가 노력해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사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시장이 변한 거죠. 그 수요와 공급이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느 한쪽으로 이제 그 균형점 점점 이게 찾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의 뭐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인데 저는 이게 뭐랄까 그 이전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거고 지금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좀 더 개발자의 뭐 처우나 이런 것들은 이게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이 가장 낮을 때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뭐 개인이 뭐 특별히 따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래야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희망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홍익 인터넷이라는 웹 에이전시를 만든 걸 시작으로 과거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 서비스인 하이시엘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성공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 글쎄, 이거 참 짧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음, 성공했던 부분은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참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그 HR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채용을 하는 사람이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고, 뭐 어떻게 하면서 뭐가 가장 좋았냐, 어떤 것들이 성공으로 이끌었냐, 좋은 팀 만나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꿈을 꾸고 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쉬웠던 건 뭐냐? 글쎄요. 그때 사실 투자를 받고 나서 성장에 이렇게 신경 쓰고 이러느라고 본업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창업을 해서 다 말아먹기도 여러 번 말아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항상 그 본업을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본업 이외의 다른 것들 뭐 투자든 아니면 좀 무리한 성장을 계획하고 그렇든 뭐 하여간 이럴 때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비교적 잘 망했던 편이라 잘 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얼굴 대놓고 돌아다니는데 잘못 망해가지고 예, 힘들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 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잘 망하는 법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하네요. 도움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창업을 하신 선배로서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짧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사실 아이템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뭐 아주 그냥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이제 창업하고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창업은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와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결국은 좋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로켓에 올라타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좀 멋진 곳으로 가는 버스가 있으니 버스에 올라타야 된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좋은 사람들이 한 곳에 타잖아요. 그럼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랑 가장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동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은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우리 이거 아니면은 뭐 당장 뭐 그냥 다 죽을 거야. 그처럼 그냥 모든 거를 걸고서는 이렇게 트라이 하지 말고 조그맣게 여러 번의 시도들, 트라이얼 에러를 자꾸 해보는 연습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그리고 지금은 AI 세상인데 그 AI 시대에 그는 어떤 변화가 사회에 올지 잘 모르는 세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는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지식, 뭐 스펙 이런 것보다는 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대처를 많이 해봐야 되는 기회를 갖는 거기 때문에 저는 커리어적으로도 창업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는 창업하고 그러면 꼭 내가 대표이사가 돼서 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꼭 대표만이 창업은 아니에요. 넘버 2도 뭐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도 다 창업의 하나라고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대박만을 꿈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박도 있고 소박도 있고 소소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탑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개발자분들한테 오늘 개발자 질문들이 많아서 듣는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저는 개발자분들은 누구나 고통의 강을 한 번은 건너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변호사, 뭐 사실은 어떤 운동선수, 음악가 이런 사람들도 다들 전문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기 위해서 몇 년을 노량진 저런 고시원에 처박혀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죠. 그것처럼 개발자도 전문직인데 고급 개발자가 된 분들 보면 거의 공통으로 내가 방금 말한 고통의 시간을 한 번씩 다 지나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그 고통의 강을 건너면 거기서 또 성장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의 강을 누구나 한 번 좀 각오를 단단히 다지시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탑에 참가한 학생들 아무래도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고 IT 쪽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일 텐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타트업 이런 이 IT 업계에서는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니까 제 말은 기업의 안정성 그런 거 너무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삶의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삶의 안정성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제 회사가 그 안정성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통의 강을 한번 건너서 좋은 역량을 자기가 만들면 그분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회사는 지금 굉장히 그 인재 부족,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인재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뭐 망하지 않을까 너무 그거 거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기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즐겁게 재밌게 일해서 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내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키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인데 IT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교수님 얘기도 들으면 안 돼요. 비슷한 게 잘 모르는 또 선배님 얘기도 안 듣는 게 좋아요. 본인이 열심히 파악해보고 공부하고 여기저기 열심히 알아보고, 너무 IT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른들 이야기는 안 들으시고 본인이 직접적인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